간만에 월화 드라마 라인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기대 신작 낮과 밤. 스릴러인 만큼 아직 큰 스토리에 대해 감을 잡긴 어렵지만 흥미진진하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뿌려진 떡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8년 전 하얀밤 마을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던 것. 이때 생존자로 보이는 4명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옥의 불바다가 된 그곳을 태연하게 걷고 있는 소년. 그의 상의에는 113번이라고 하는 의문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소년을 발견하고 그를 끌어안고 흐느끼는 청년에게 소년은 말합니다. 나하고 여기서 나가자. 다들 왜 이래 정말.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아이. 이때 마을을 지옥으로 만든 소년은 알 수 없는 말을 던집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에 혼자 있어. 태양이 하얗게 빛나고 있는데 절대 틀릴 리가 없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어. 나는 궁금해져. 지금은 낮일까? 밤일까? 다시 현재로 되돌아와 연쇄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19세 김영준이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까지만 해도 모든 이들은 이를 자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피해자인 54세 박규태가 죽을 때 영상과 예고 메시지가 엑스비엔 기자 이지욱에게 전달되면서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세 번째 피해자인 32살 백승재의 살인이 있기 전에는 이지욱뿐 아니라 경찰에도 범인의 메시지를 해독했다며 살인이 벌어질 시간과 위치를 알려주는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이 출동에도 불구하고 백승재가 물에 빠져 죽자 경찰은 이를 연쇄살인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살인범이 보낸 메시지를 해석해낸 도정우 형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피해자인 최용석은 기차 앞으로 뛰어들어 사망하고 맙니다. 이 모든 피해자들을 연결하는 고리는 첫 번째, 모두 극악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으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은 이들이란 점. 두 번째, 모두 사망 직전 마치 환각 상태에 빠진 듯 웃으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는 것. 과거 18년 전 하얀밤 마을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서로를 살해했던 것을 떠올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은 분명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얀밤 마을과 연관된 사람들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수팀 팀장인 도정우의 과거를 보면 LP 가게 사장인 정순구가 그를 거듭 키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정우는 28년 전 하얀밤 마을에 있었던 어린아이 중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전직 FBI 범죄심리 전문가인 제이미 레이튼 역시 그 아이 중 하나입니다. 하얗게 빛나는 태양에 관련된 독백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 그녀의 인물 소개를 보면 유년 시절 잃어버린 기억 속 파편처럼 떠오르는 끔찍한 광경들이라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이들이 공식적으로 만난 회의 자리에서 살인범 메시지를 손쉽게 해독해낸 그녀를 보며 도정우는 똑똑하네, 손도 예쁘고 라는 생뚱맞은 대사를 날립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대목이었지만 1화 첫 장면에 아이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둘이 아마도 그 두 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28년 전 마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113번 소년을 저지하는 내용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이 둘 이외에 포털 모드의 CEO 장용식도 28년 전 하얀밤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가 113번 소년을 끌어놨던 청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역시 하얗게 빛나는 태양 독백을 알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를 보면 28년 전 사고 이후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악착같이 모두를 설립했다라고 나옵니다. 백야재단 대표인 손민호 역시 28년 전 하얀밤 마을을 운영했던 선생님으로 지금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혜연 경위의 아버지이자 영수 소장인 공일도 역시 하얀밤 마을의 단체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해오던 연구와 하얀밤 그리고 공혜연 경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종합해볼 때 경찰 중 일부의 뇌물을 먹여 자신의 비자금을 지키는 백야재단과 또 백야재단의 사주를 받아 연쇄살인 기사를 철저하게 은닉하려는 포털 모드는 아마도 한편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연쇄살인범과
백야재단, 그리고 모두가 한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해된 4명 중 3명은 연결고리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최용석은 백야재단 관계자였습니다. 연쇄살인마가 재단 관련 최용석을 살해하고 이를 재단과 모두가 황급히 막는 시점에 이미 연쇄살인범과 이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백야재단 손민호와 연구소장 01도는 하얀밤 마을에서 세상에 알려진 곤란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힘을 가졌던 113번 소녀는 이들의 계획을 파괴했고,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재단과 새롭게 생겨난 적인 모두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3번 소년과 함께 살아남은 2명, 조정우와 제이미 레이튼은 28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113번 소년을 잡아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8년 전 하얀밤 마을에 사던 실험은 무엇이었을까요? 28년 전 마을 전체를, 그리고 이번에는 4명을 살해할 수 있었던 113번 소년의 숨겨진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곧장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전좀 믿으시죠. 라이언킴이었습니다.